지금부터는 NCS 정복 단계별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찬가지로 4단계 나눠가지고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모모 단계. 아까 모모 단계는, 여러분들, 이제 막 NCS 시험에 입문하신 분들이랑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NCS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NCS 문제 유형이 어떤 문제 유형들이 나오는지도 한번 잘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흔히 피셋형, 모듈형 이렇게 나누거든요. 피셋형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 적격성 평가 나오는 문제 유형과 비슷하게 출제되는 문제를 피셋형이라고 하고, 모듈형 같은 경우는 NCS 총 10개 영역에 대해서 이론을 묻거나 이론을 응용하는 것을 묻거나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각각 영역에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고 어떤 것들을 묻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쉽게 정확하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모르더라도 시험 봐서 점수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물론 베스트죠. 근데 항상 점수가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강의 듣고 따라서 문제 풀고 한다고 항상 점수가 오른다는 보장을 못 하거든요. 항상 NCS 같은 적성 시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뭔가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올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계속 고민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실력이 느는 그런 시험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적성 시험이다 보니까. 적성 시험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뭐 커말이라던가 한국사라던가 영어 시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일종의 배경 지식 많이 필요하죠. 배경 지식 많이 갖고 있어서 그 배경 지식을 물어보는, 확인하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그런 자격증 시험이 아니에요. NCS는 적성 시험인 거죠. 물론 배경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요구하는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두 번째, 모아 단계. 모아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아 단계, 제가 아아 단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아 단계를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아아 단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내가 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뭔가를 안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기준은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렵지만 어렵더라도 꾸준히 누군가에게 뭔가를 설명해 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얻는 것이 있습니다. 눈이 띄는 단계가 와요. 모아 단계에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뭔가 알아가는 단계에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내가 모르니까, 모르는 게 많으니까 야, 이거 좀 더 알아내야겠다 라고 노력하는 쪽이 있고, 또 한쪽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아예 또 포기해버린 쪽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신가요? 포기하면 편하죠. 무엇이든 포기하면 편합니다. 근데 포기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은 적거나 거의 없죠. 기왕 여러분들이 다들 원하는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할 목적으로 NCS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많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뭔가 노력하시다 보면 결과적으로 성과는 달성할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아아 단계. 아아 단계에서 가장 좋은 공부법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보는 거예요. 제가 모아 단계에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할 때 이것보다 더 좋은 공부법이 없어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때 가장 많이 배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군가를 가르쳐 주려면 그만큼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준비도 갖춰져 있어야지 상대방한테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요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으로 그 NCS 문제풀이방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일부 방을 자료조사차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방을 적극 이용해 보는 것도 좋아요. 즉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를 그 방에 올려가지고 풀이법을 찾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 방에 올라오는 문제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루에도 뭐 300개 넘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나라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설할 수 있을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직접 해설을 달아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문제풀이법, 접근법, 공부법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암호 단계. 암호 단계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줘야 되느냐? 자, 암호 단계에서는 내가 뭔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을 하세요.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까딱하면은 방심하기 쉬워요. 방심하면 실수가 나오거든요. 실전에서 한번 한 실수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알아서 맞힌 문제라면은 내 풀이법에 이상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냥 대충 보고 맞힌 문제라면은 옳은 풀이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문제 리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총 5단계로 이루어진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4단계로 이루어진 NCS 정복 단계를 알아봤어요. 자, 그럼 이 개념들을 이제 한번 조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할 거냐?